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윤현진입니다. 최근 전화 금융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은 주부, 노년층은 물론 대학생, 직장인, 유명인 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데다 사기의 수법 역시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화 금융 사기,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사기의 종류에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낚아올리는 보이스피싱,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금융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는 파밍, 전화나 문자로 대출 상담 혹은 알선을 가장하는 대출 빙자 사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한 후 소액 결제로 유도하는 스미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목소리만으로 상대를 속이고 개인정보를 낚시해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그런 범죄가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우선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는 전문 용어나 거짓 내용, 협박 등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보이스피싱에 당하기 쉽습니다. 20, 30대가 피해자의 60%가 넘는다는 놀라운 통계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진행하고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분을 감춥니다. 2013년 991억 원, 2014년 1637억 원, 2015년 상반기 992억 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현황입니다. 서민의 가게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놈 목소리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범죄에 휘말린 것 같은 표현을 써가며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은행으로 가서 이체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직접 이체하기도 한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그놈 목소리는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곧바로 이를 보호해주겠다고 안심시키는 척하며 금액을 갈취한다. 이들은 중국에 본고지를 둔 일당들로 모두 체포되었지만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진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놈 목소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하기도 한다. 취업이 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다급한 심리를 이용하여 통장, 개인정보를 빼앗고 이를 대포통장이나 금융사기로 이용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놈 목소리가 뻔한 고전적인 수법으로 다가와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노린 범죄이기 때문일 겁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이한 대처는 절대 금물이고요. 늘 경계하며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는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그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전화를 받았을 시에는 반드시 무조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에게 속아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송금 이체한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소송 없이 특별법에 따라서 채권 소멸 절차 등을 진행한 후에 2달 반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구제와 관련된 상담이나 환급 신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서 더 큰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피싱 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최영주 앵커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사기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와 불황 등을 겪으면서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적은 돈으로도 고수익을 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러한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 즉 유사수신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등 고수익의 지급을 약속하면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입니다. 원금 이상의 고수익 보장이라는 매우 솔깃한 유혹. 혹시 여러분도 지금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에 눈길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해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행위가 사기고 불법입니다. 은행권과 금융권에서는 그 어떤 보장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점점 진화하고 다양해지는 금융사기에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절박한 심정에 사기에 걸려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까지 하는데요. 피라미드 투자 사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사기에 걸려들면 본인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사기로 진화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이팔 사기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공식 집계 피해 4조 9천억 원. 피해자 수가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사기극의 피해자는 주로 노년층이었다. 의료기기 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해서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구자당 제품 투자 비용 440을 납입하면은 회사가 임대 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나눠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 비용을 납입하고 한 일주일 후부터 매일매일 35,000원씩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나니까 원금 440만 원에 이자 141만 원을 해서 총 581만 원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조이팔 일당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소위 몰빵 투자를 독려해 최대한의 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달아났다. 회사가 수익금 외에도 수당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밑으로 사람을 추천해서 투자를 받으면은 부장으로 승급해서 매달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장 다음에 국장 그리고 본부장 이렇게 매달 직급이 오를수록 수당도 늘어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조이팔 사기 사건의 투자자이자 모집책이었던 이들은 결국 투자금 전액 손실의 피해와 함께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가 되어야만 했다. 고수익 보장에 눈이 멀어 투자를 했던 피해자들은 좋은 의도로 지인에게 투자를 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도 모르게 금융사기범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에 걸려든다면 여러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유사수신 행위, 즉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는 폰지 사기라고도 합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라는 사기꾼이 투자금을 조달한 후 투자자의 자금으로 전 투자자에게 높은 이익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고 그 피해는 지역 경제까지 흔들게 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는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유사수신 행위로부터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투자금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하셨다면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로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는 대한민국의 금융을 튼튼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사기인 유사수신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법 행위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이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국번 없이 112 또는 133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 우리 모두 노력해 반드시 근절해야겠습니다.